뭐예요, 편집입니다.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뭐 이런 쪽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 변호사님,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에요. 소장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주변에 딱히 뭐 아는 변호사도 없어. 그러면은 변호사 어떻게 찾을 겁니까? 요새 인터넷 발달돼 있으니까요. 네. 무조건 인터넷 검색 일단 해볼 것 같아요. 그렇죠.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내가 뭐 교통사고 때문에 소송당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변호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. 그렇죠. 막 광고하는 사람 엄청 많고 뭐 도배해놓은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누가 괜찮은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럼 일단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해봅니까? 그 사람이 무슨 경력이 있는지. 그렇죠. 그 광고하는 그 변호사 뭐 프로필을 한번 일단 보겠죠. 그러면은 프로필에 내가 모르는 뭐가 많이 써있어요. 뭐 어디에 무슨 뭐 자문 변호사라는 등 어디에 무슨 뭐 MOU가 맺어져 있다는 등.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. 모르지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 프로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고 사법고시 뭐 몇 회를 붙었고 변호사 시험 몇 회를 붙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. 보면은 뭐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. 좀 예를 들어서 프로필에다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경력이라서 생각이 드세요? 판사?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2018년, 2019년부터 변호사를 했거든.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판사를 했었나? 뭐야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. 이런 경우는 일단 그 프로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그냥 인턴 나갔던 겁니다. 그냥. 거기다가 밑에 인턴을 써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거야. 네. 차라리 그 기간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됐으면 좀 눈치가 출만한데 월도 없애버리고 그냥 2017년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써놓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걸 판사라고 보지. 실제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월도 써놓기도 해요. 근데 사실 비법조인들은 인턴 이런 게 있나 이거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되기 전에 법원에서 일을 했었다고 이 사람 판사 출신인가 보다.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. 그리고 비슷한 걸로 대형로펌 출신이다 써놓는데 근데 2주 그리고 또 대형 로펌 기준이 뭡니까? 없지. 그쵸? 보통은 변호사 순대. 근데 그쵸? 일반인들 모르죠. 대형 로펌이라는 말은 많이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럼 되게 막 잘 나가고 엄청 세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변호사 명수만 알아로 늘려가지고 엄청 커 보이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는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는 변호사가 몇백 명인데 이렇게 하는 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거기 잠깐 있었다고 대형 로펌 출신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또 최근에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기상천외한 직급이 다 나왔어요. 수석 변호사, 뭐 책임 변호사, 총괄 변호사 엄청 많아요. 막 보통 수석 이런 거는 법원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. 뭐 수석 부장판사. 그렇죠. 법 쪽에는 보수적이죠. 엄청 보수죠. 매우 보수적이지. 제가 만약에 판사란 말이에요. 천재 판사야. 일을 너무너무 잘해. 그러면은 제가 판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부장을 달 수 있습니까? 못 달지. 그건 안 되죠. 당연히 제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차가 쌓여야지 그 타이틀을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서는 그런 타이틀을 마음대로 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변호사는 자기가 달기 나름이죠. 그렇죠. 저는 법무법인 LF의 수석 책임 총괄 전국 담당 비즈니스 경영 인사 팀장 변호사입니다. 이래도 상관없어요. 마음대로 붙여도 되거든.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.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. 정말 이런 거는 판사 출신을 참칭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진짜 찐 판사 출신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판사도 진짜 오래 했어. 한 15년, 20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프로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창원지방법원 언제부터 어디까지 울산, 부산, 서울, 수원 다 써놔.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출중하니까 우리 울산으로 와서 바른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죠. 기본적으로 한 판사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유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합니다. 그래서 판사를 오랫동안 하면은 거쳐간 법원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걸 다 써놓으니까 엄청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냥 판사를 오래 했다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전관 출신을 찾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걸 기대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법리라는 게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나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요 법원 출신이니까 판사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. 이런 묘한 기대감을 가지는 분도 많이 있죠. 그리고 프로필이 너무 많아. 거의 3페이지, 4페이지 넘어가요. 저도 프로필을 다 써놓지 않았지만 지금 문체부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거는 굳이 안 써놔요.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변호사를 몇 년을 했고 의사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프로가 그런 거 써놓은 거지 쓸데없는 거 안 써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말이 있죠. 딸리면 혀가 길어진다.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프로필을 많이 쓰는 분들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사무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. 변호사
변호사의 양력 같은 것도 제시를 하면서 보여줬어. 이런 거 이게 하나의 기망행위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 그 의뢰인들의 착각,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정말 잘 가려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가 워낙 많기도 하고 서로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당연히 변호사도 서비스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본인의 영업을 하는 건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너무 과장된 광고를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실제 역량에서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변호사를 찾는데 필요한 꿀팁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